시네하우스 시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올해 69. 그는 오늘도 새벽같이 깼다. 습기 밴 벽지, 다른 슬리퍼, 묵은 먼지 냄새, 그리고 침대 옆 협탁에 놓인 한 통의 두꺼운 편지. 이제는 써야지. 늦기 전에. 봉투 위 적힌 이름 셋. 큰아들 민수, 둘째 진우, 막내 소연. 아버지는 오늘 이 편지를 우체국 창구에 직접 맡길 생각이었다. 아버지가 늦게라도 말해주고 싶었다. 내가 늦게 알아버린 것들, 너희가 아직 모르는 것들. 스무 살간 넘은 그에게 세상은 거칠었다. 철근을 날라 하루 벌어 하루를 잇던 시절, 손바닥엔 피가 마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저녁이면 술 대신 저금통을 두드렸다. 언젠가 내 아이들은 배 골치 않게. 여보, 조금만 더 고생하면 우리도 전셋집 들어갈 수 있어. 당신 손 다 까졌네. 오늘은 약부터 바르자. 두 사람은 없는 살림이지만 서로의 꿈을 반으로 쪼개 포개며 걸었다. 첫째 민수는 공부를 잘했고 둘째 진우는 손재주가 좋았다. 막내 소연이는 늘 노트를 끼고 다녔다. 아버지는 일용직에서 야간 운전으로 주말엔 시장 짐꾼까지 했다. 아버지는 괜찮다. 내일 또 하면 되지. 둘째가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밤, 그는 앞치마 끈을 풀어 달려갔다. 그날 그는 깨달았다. 돈이 있어야 지킬 수 있구나. 의사 선생님, 제발 제 월급에서 성공제라도. 아이들이 자라면서 식탁의 자리는 하나씩 비어갔다. 학교, 회사, 회식, 피곤, 그리고 연락 두절. 민수는 또 야근인가, 진우는 가게가 바쁜가, 소연이는. 아버지, 미안해요. 지금 회의 들어갑니다. 다음에요. 아버지, 가게 사정이 안 좋아요. 급히 쓸 돈이 있어서요. 혹시 아빠, 이번 주는 스케줄이 빡빡해. 원고 마감이라서. 그의 생일상은 늘 한 사람분으로 차려졌다. 촛불은 흔들렸고 그의 소원은 같은 말뿐이었다. 얘들아,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아라.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자 민수는 말없이 요양원 브로셔를 건넸다.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안전해요. 간호 인력도 있고요. 그렇겠지 그럼. 주말에는? 주말엔 제가 좀 바빠서 일정 보고. 자네도 왔나? 난 한 달째야. 아들은 의사, 딸은 교사. 다들 잘났지?
그래도 자랑스럽지요. 자랑이 밥 먹여주나? 면회 오기만 기다리다 달력만 넘겨. 아버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누가 오려나? 그는 기다림의 달인이 되어갔다. 노을이 지면 내일을, 밤이 오면 모레를. 아버지, 시간 없으니까 본론으로 갈게요. 화성 땅, 혹시 아직 그대로세요? 형, 내가 먼저 알아봤어. 지금 팔면 대박이라니까? 아빠, 이건 우리 미래가 달린 일이야. 엄마도 살아 계셨다면. 하, 너희는 언제부터 이렇게 말이 많았니? 그날 이후 그들은 갑자기 착해졌다. 영양제를 사오고 담요를 덮어주고 사진을 함께 찍었다. 그리고 땅 얘기를 했다. 아버지가 편지를 쓴다. 민수, 진우, 소연아. 이 편지는 너희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다. 서운함을 적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배운 이야기를 남기기 위해서다. 어린 민수 귓불 잡아주던 장면을 회상하며 민수야, 너 5살 때 귓불이 얼어서 밤새 손으로 덮고 있었던 날 기억하니? 그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절했다. 부디 이 아이의 귀가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 그게 내 첫 기도였다. 진우야, 너는 망가진 라디오를 뜯어 별을 만들겠다고 했지. 너의 손끝을 보면서 아버지는 배웠다. 인생은 고치는 거다. 망가져도 다시 조립하면 된다. 소연아, 네가 글을 읽던 날 객석 맨 뒤에서 박수 치던 사람이 아버지다. 그때 네 목소리엔 봄 냄새가 났다. 아버지, 장남으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계약은 제가 진행해요. 형은 장난해? 부동산은 구조를 알아야 돼. 내가 다 준비했어. 둘 다 그만해. 아빠가 힘들어 하시잖아. 너희 아버지가 힘들어 보였니? 이제서야?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길래 너희가 사랑을 계산으로 배우게 되었나? 우리 집 애는 대기업 부장이라 바쁘대. 명절마다 송금만 해. 내 딸은 공무원, 규정상 돌봄을 못한다더라. 나는 손주가 제일 좋아. 근데 매번 화면 속에서만 보내. 영상 통화로. 그 말들 사이로 아버지는 자꾸만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아버님, 오늘도 편지 쓰세요? 네. 편지는 읽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을 먼저 고친다네요. 맞아요. 마음이 먼저 낫거든요. 오래된 땅, 새로운 선택을 하는 아버지. 형님, 그 화성 땅 얘기 들으셨어요? 개발 난리예요. 그래요? 그렇군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그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2장의 종이를 꺼냈다. 한 장은 매매 계약서,
다른 한 장은 기부 약정서. 잔잔한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는 혼잣말로 얘들아, 아버지가 선택을 미루면 너희가 다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된 이후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하려 한다. 마지막 편지를 아버지가 작성하며 낭독한다. 민수, 진우, 소연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요양원을 퇴소해 작은 방으로 이사했을 것이다. 집세가 저렴하고 햇빛이 잘 드는 방이다. 조그만 화분도 샀다. 이름은 봄이다. 아버지가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부터 말하겠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너희를 용서했고 너희가 모르는 자리에서 여러 번 내가 잘못했다고도 말했다. 아버지는 너희에게 강한 아버지로 보이고 싶었지만 사실은 두려운 사람이었다. 가난이 두려웠고 실패가 두려웠고 그래서 일을 더했고 그래서 너희 곁자리가 비어갔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사랑을 시간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돈으로 대신하려 했던 때가 있었다. 민수야,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아버지는 아주 많이 기뻤다. 다만 어느 날 네가 회의에 쫓겨 아버지의 진료 문자를 읽지 못했을 때 아버지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가르친 생존이 이 아이의 애씀을 가둬버렸구나. 너는 잘못이 없다. 네가 여태 쌓아올린 탑의 그림자도 네 몫이다. 탑이 높을수록 그림자도 길어진다. 진우야, 너는 손재주가 좋았고 마음이 따뜻했다. 그러나 빚이 쌓이고 계절이 바뀔수록 너의 말투에서 급해지는 숨이 들렸다. 돈은 칼과 같단다. 쥐고 있을 때는 든든하지만 미끄러지면 나부터 베인다. 너를 탓하지 않는다. 다만 네가 네 두 손으로 다시 조립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소연아, 네가 보내던 짧은 문자 속 마침표들이 아버지는 늘 신경 쓰였다. 괜찮아. 다음에 봐. 바빠. 그 마침표들이 사실은 쉼표였으면 좋겠다. 숨 한 번 돌리고 아빠 오늘은요로 이어지는 너의 글이 사람을 살린다는 걸 아버지는 안다. 그러니 네가 먼저 너 자신을 살려라. 이제 아버지의 선택을 말하겠다. 화성의 땅은 팔지 않겠다. 절대로 팔지 않을 것이다. 대신 기부하겠다. 노인돌봄센터, 독거 어르신 반찬 배달, 밤중 응급 이동 차량, 그리고 요양원 내 작은 도서관. 아버지는 거기에 약정을 했다. 너희는 놀라겠지. 서운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 선택은 너희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자유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너희가 내 재산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너희가 내 삶을 선택해도 되는
내가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 말이다. 아버지는 더 이상 너의 인생의 보험 증권이 되지 않겠다. 대신 너네 뒤에서 의자가 되어주겠다. 넘어질 때 잠깐 앉았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자. 혹시 너네가 서운하다면 아버지에게 와서 화를 내도 된다. 그 화를 사랑으로 들을 준비가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각자의 달력을 넘기며 마지막 페이지가 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 사이사이에 미안이 많았다. 아들에 대한 미안, 딸에 대한 미안, 손주에 대한 미안. 아버지는 그 달력 끝에서 다시 연필을 들었다. 미안 다음 줄에 고맙다를 쓰기 위해. 민수야, 진우야, 소연아. 만약 이 편지를 읽고 그래도 우리 함께 밥 먹자고 말해준다면 아버지는 김치찌개를 끓이겠다. 많이는 못 먹지만 천천히 오래 끓이는 것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 방식이 서툴렀을 뿐. 2025년 어느 봄날 아버지가 편지를 직면한 삼남매는 조용히 읽었다. 아버지, 탑의 그림자라. 방비서 회의 취소해. 네, 전무님, 방금 컴콜 확정됐는데요. 그럼 위로! 집에 가야 해. 칼을 내려놓을 때가 됐네. 아버지, 이번엔 내가 가볼게. 받침표를 쉼표로. 아빠, 오늘 시간 돼? 매운맛 조절 실패하면 물 넣으면 된다. 문이 똑똑 2번 울렸다. 아버지 늦었습니다. 아버지, 나 파김치 좋아하는데. 아빠, 나 오늘은 그냥 딸로 와도 돼? 그래. 오늘은 그거면 된다. 식탁에서 가족들이 오랜만에 대화한다. 아버지, 회사에서 오랫동안 책임을 명분으로 내세웠어요. 근데 사실은 도망이었는지도. 책임도 도망도 혼자 들고 있으면 무거운 법이지. 아버지, 나 가게 접고 다시 배우려 해. 목공 제대로 배울 거야. 라디오에서 별을 꺼내던 그 손 아직 살아있더라. 아빠, 나 이번 소설에 아버지의 편지를 쓰고 싶어. 괜찮아? 허락이 왜 필요하니? 너 말로 세상을 고쳐보거라. 참,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다. 한 봉투는 기부 약정서, 다른 봉투는 자녀 명의의 통장. 아버지, 이건 너희가 급히 쓸 돈이 있으면 빌리는 것이지 훔치는 게 아니다. 통장은 대출 증서다. 필요하면 쓰고 상황 나아지면 천천히 갚아라. 못 갚아도 된다. 다만 사정은 미리 말해라. 그것이 가족이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사과도 변명도 오늘로 끝내자. 내일을 살자.
그날 이후 그들은 캘린더에 작은 약속을 적었다. 한 달에 한 번, 같이 밥, 분기마다 소풍, 누구든 힘들면 먼저 말하기. 아버지가 약정한 기부금은 도시의 작은 길들을 돌아다녔다. 반찬을 나르고 밤을 지키고 이야기를 모았다. 마침표 대신 쉼표? 어떤 아버지는 편지로 돌아왔고 어떤 아이들은 늦은 사랑으로 응급했다. 아버지, 의자 하나 더 만들었어요. 넘어지는 사람을 잠깐 받쳐줄 의자. 오늘 한 거는 다음 주로 미룹니다. 가족 식사가 있습니다. 제 그림자가 길었습니다. 이젠 빛 쪽으로 서겠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마지막 편지를 낭독한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아버지는 너희를 가진 적은 있어도 소유한 적은 없다. 이제야 그 사실이 고맙다. 우리가 서로에게 의자가 되자. 넘어지면 앉았다가 숨 고르고 다시 일어나는 그 의자. 이 글을 남기며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오늘 주변의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미안보다 고맙다를, 마침표보다 쉼표를.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네하우스였습니다.